전기톱을 들고 관료주의를 도려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전기톱을 선물했습니다. 피바람이 불 경기 침체까지도 불사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요, 일론 머스크에게 전기톱을 선물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2년 전 아르헨티나의 영웅같이 등장한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선거 기간 동안 썩은 관료주의를 도려내겠다 외치며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하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당선 뒤에 공공지출의 3분의 1을 삭감하고요, 공공사업 10개 중 9개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를 반토막 내버리고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 총 7만 명을 해고하는 등 급진적 계획을 통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아냈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2024년대 최고치가요, 인플레이션이 자그마치 292%, 솔직히 상상이 안 가는 수치예요. 현재는 84.5%니까 진짜 많이 잡았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로스를 좀 볼게요. GDP 그로스를 잠깐 보시면 2024년에 마이너스 3.8이었죠. 3.4. 그죠? 근데 올해 기대는요 5%입니다.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인데요. 2024년까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급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논란 많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도 전기톱 같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실업수당 청구가 급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비의 위축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다지라고 하는 국가 효율처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데 17개 정부 부처에서 거의 62,530명 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월까지거든요. 2월은 더 높아졌어요. 거의 해고된 인원은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관둔 인원도 7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District of Columbia라는 게 이제 워싱턴 DC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Jobless Claim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 Bank of America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US government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전체를 다 리세션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Unemployment Claim, 워싱턴 DC가 200%가 늘어나가면서 이렇게 쭉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Unemployment Ratio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미국 전체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고 이 지금 뉴스 매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Bank of America가 또 이거를 약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수장이 앨런 머스크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강력한 구조조정 주장,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뤄가고 있으면서 테슬라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회사죠. 시위와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공무원들은요, 그 앨런 머스크를 직접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도 벌이고, 실제로 테슬라 매장에다가 테러도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이런 정세적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이 또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실제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요, 이대로면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매체를 통해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앨런 머스크가 강요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방에 대한 적자 삭감을 이루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2026년까지 1조 달러의 적자를 줄일 것이 목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신념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뉘앙스는 뭐였냐면,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본인이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파산하면 테슬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와 맞닥뜨려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미국 정부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잘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정부의 사람들 자르고요.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조차도 미국 안에 있는 내수시장의 소비 심리 위축이 되고요. 소비자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잘리고 해고당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수요에 있어요. 미국 정부는요, 매년마다 재정의 적자를 겪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1.8조 달러예요. 하나로 약 2,610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적자를 메우려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는 거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줬던 나라가 또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사이가 이렇게 되니까 안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은요, 미국 정부가 일부러 경기를 둔화시켜서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주식은 조금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채를 안전자산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와 소비가 줄고요. 그러면 증시가 흔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관세 전쟁 이 얘기가 나오고 리세션이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관세 발표 후 이틀간 1,3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 2020년하고 2020년 굉장히 높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높았고요. 재정 적자가.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느라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 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정부 사업들을 이제 다 없애겠다는 거고, 이거는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정부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여기 보시면 36 트릴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5경 2천조 정도 된대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안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내수의 불안감을 안고요, 소비 심리의 불안감을 안고, 외부로는 지금 가장 많이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었던 이 3개국과 관세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에너지와 목재,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과 농산물, 중국은 전자제품과 배터리, 히토리움 같은 그 배터리에 중심되는 이런 핵심 품목을 공급하는데 40% 이상의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요,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멕시코는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채소의 77%를 제공해요. 25%의 관세가 붙으면은요, 당장 식료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원유 수입의 10%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원유를 팔고 있거든요. 중국은 추가로 10% 평균 관세율이 붙으면 34%까지 이제 관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 관세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캐나다는요, 미국 상품 중에 1,550억 달러어치의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요, 닭고기, 밀, 면화 등에다가 15%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어요. 그 미국도 수출이 막히기 시작할 거죠. 자, 그리고 멕시코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3월 8일인데 3월 9일 날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0.81%에서 1.6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했을 때 여론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지금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그거를 보면서 미국 정부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했던 거를 지금
똑같이 할 거라는 거에 이제 굳건한 의지가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일 처음 만난 게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죠. 지금 저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게 그냥 관세 전쟁을 해서 이민에 관한 거, 마약에 관한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르헨티나는 전기톱 구조조정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본따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인을 앞세워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소비 위축 가능성, 그리고 테슬라 주가 변동처럼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실행하고 다른 국가들을 향한 높은 관세, 대대적인 마약 단속, 강경한 이민 정책 등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극심한 재정 적자 해결과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이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